한 번에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30배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 먼지 같은 성공을 책임질 대저택 서재. 오늘은 밥 프록터의 저서죠. 본 리치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면도날 만큼의 차이가 성공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계는 사실 물론이고요. 성공학에서도 면도날의 차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이건 전 세계를 웃고 울렸던 스포츠사의 여러 가지 일화들로 진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100m 달리기 경기에서 8명의 선수가 결승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금메달을 딴 선수는 8명 중 꼴찌로 들어온 선수보다 고작 0.1초 더 빨라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경마대회를 한번 볼까요? 총 상금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에 달하는 상금을 처음으로 돌파한 경주마 암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1947년 한 해에만 약 76만 달러, 우리 돈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금을 벌어들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해 암드 다음 바로 두 번째로 상금을 많이 받은 경주마는 고작 7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그쳤고요. 네, 이렇게 상금의 액수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암드가 2위인 말보다 약 10배 정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간의 모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암드의 승률은 두 번째 말보다 딱 4% 정도 높았어요. 두 말이 경주 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 전반의 성과에서 볼 때 큰 차이를 만드는 이 면도날 현상을 유심히 지켜본 저자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막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하고 다른 사람은 이미 시작했다. 한 사람은 거의 과제를 완수했고 다른 사람은 확실히 완수했다. 한 사람은 기회를 보았고 다른 사람은 기회를 잡아 행동으로 옮겼다. 한 사람은 거의 시험에 통과했고 다른 사람은 완벽하게 통과했다. 이들이 거둔 성과의 차이는 100점 중 1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1점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1점의 차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지 말이죠. 역시 명쾌함의 끝판왕 밥 프록터답습니다. 저자는 미식 축구의 예를 들어 제2의 노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데요.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를 연고로 하는 유명 미식 축구팀이죠. 그린베이 패커스의 코치 고 빈스 롬바르디는요. 미식 축구에서 면도날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게임은 전반과 후반, 마지막 2분에서 승패가 갈린다. 그러니까 이 제2의 노력은 선수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개념인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선수가 달려나가다 상대편 블로킹으로 길이 막혔을 때 한 번 더, 한 번만 더 라는 마음으로 상대보다 오히려 더 세게 밀치면서 두 번째 기회를 향해 시도해 본다는 의미예요. 이걸 우리 인생의 성공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심적 태도를 갖춘다면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현재 일주일에 고작 3건의 계약만 성사시킨 영업사원이 있다. 이 사람이 제2의 노력이란 개념을 받아들여 일주일 동안 추가 계약을 한 건만 더 따내기로 결심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주 단위로 보자면 계약 한 건을 더 따내는 것이 중요한 돌파구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력 전체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약 일주일에 추가 계약 한 건을 더 따낼 경우 40년이면 추가 실적의 합계는 2,000건 이상이 될 것이며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40년 경력에서 무려 10년치의 연봉을 추가로 더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 한 건의 계약, 이게 이 사람이 인류가 될 수 있게 끌어올려주는 면도날 만큼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일어난다면 결코 넘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속 일어난다면 결코 넘어진 게 아닙니다. 올림픽 영웅 밀튼 캠벨의 사례를 볼까요? 캠벨은 스스로 이 면도날의 차이를 깨닫고 결국 금메달을 차지해낸 사람입니다. 그는 철인 10종 경기를 하기 위해 1952년 올림픽에 참가했어요. 그는 뛰어난 기량을 보였죠. 그리고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선수임을 인정받았어요. 올림픽에서 2위를 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은메달을 목에 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은메달을 딴 많은 선수들이 그렇듯이 캠벨은 금메달을 따겠다는 그 열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바로 제2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도저히 이거보다 더는 못할 것 같고 이거 이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계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매일 그냥 한 번만 더 이걸 해본 겁니다. 다음 올림픽까지 4년간 그냥 매일 한 번만 더 이 마인드로 훈련을 한 거죠. 그 다음 올림픽에서 캠벨은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가 보낸 4년의 세월이 아니에요. 캠벨이 털어놓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는 밥 프록터와 인터뷰하는 내내 고등학교 시절 자신과 경쟁했던 모든 선수들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났고 이건 그냥 객관적인 기록으로 매일 증명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요. 도대체 캠벨은 어떻게 금메달을 딴 걸까요? 캠벨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느 순간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네, 작가 윌리엄 서머셋 멈은 내친 김에 면도날이라는 작품까지 썼는데요. 1등이 되고 1등이 되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어져 있는 예리한 선이 강렬하게 표현된 이 작품은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이 영화에는 8명의 주연 배우와 8명의 대역 배우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 말은 주연 배우마다 어렵고 가혹한 씬을 대신해주는 대역 배우가 있다는 뜻이죠. 이 영화를 본 잡지사 라이프는요. 8명의 주연 배우를 찍은 사진을 한 면에 싣고요. 또 다른 한 면에는 8명의 대역 배우를 찍은 사진을 따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쌍의 주연 배우와 대역 배우는요. 서로 많이 닮아 있었어요. 신체적인 부분부터 옷차림, 분위기까지 비슷했죠. 사실 주연 배우와 대역 배우가 가급적 서로를 닮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자는 이걸 주목한 거예요. 매우 비슷한 주연 배우와 대역 배우들을 놓고 보면 한 가지 면에서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진을 찍은 8명의 주연 배우가 받은 출연료의 총 합은 당시로서 놀라운 금액이었는데 무려 48만 9천 달러. 우리 돈 6억 5천만 원에 달했다. 반면 8명의 대역 배우가 받은 출연료의 총 합은 6천 달러. 우리 돈 800만 원이었다. 저자는 이들의 재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보상이 80배가 넘게 차이가 난 점을 주목한 거예요. 이 연기라는 건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분야죠. 대역 배우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떤 부분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면도날만큼의 차이, 이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매일 볼 수 있거든요. 저자는 말합니다. 면도날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할수록 일상에서 그와 관련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음에 놀라게 된다. 어느 상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서려는 참이다. 이때 판매원이 상냥하게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는 인사를 하면 그곳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될지 생각해보자. 반면 다른 상점에서 판매원이 안 좋은 표정으로 계산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어떨지도 생각해보자. 저자 밥 프록터가 토론토에서 한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정말 화목했지만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점점 기울어가는 추세였던 겁니다. 가게 문을 닫고 다시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저자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가족은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자신감 넘치는 대답들을 내놓았어요. 저자는 이내 눈치챕니다. 이들은 아주 능숙한 정비공들이었고요. 보기 드물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정비소 홍보 그리고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 관련된 질문만 하면 심드렁한 태도로 별다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를 하는 동안 뭔가 비관적이고 실망스러운 기운이 이 가족들에게 느껴졌다고 하고요. 이들의 핵심 문제는요. 결국 태도와 관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자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지금부터 수리가 필요한 차들이 정비소에 줄지어 선 모습을 시각화해보세요. 여러분은 늘 수리만 해왔죠? 네, 좋습니다. 그 자동차를 수리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면서 내친 김에 자동차 내부도 청소기로 청소하고 외부는 물로 닦으면서 유리창에 티끌한 점 없는지 확인하는 모습도 떠올리세요. 당신들의 이런 노고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고객의 모습까지 떠올려 보시고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동차의 기계적인 측면은 아는 게 없으니까 차의 겉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만약 수리를 맡긴 차가 어쩐지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로 돌아오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고객들은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거든요. 이 기초적이고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대략 2주가 지났고 가족 중 아내가 저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기본적인 게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데 진심으로 감탄했다고 해요. 이제는 정비소에 차들이 몰려서 너무 바빠졌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면 대개 배우기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기준인데요.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이 평가하길 미국 전체를 평균으로 놓고 보면요. 읽기 능력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요. 그 후로는 그 실력을 더 이상 갈고 닦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제2의 노력이 없잖아요. 제2의 노력을 하는 극히 일부만이 자기 분야에서 탑 수준에 올라서고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평소 많이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성공한다는 게 막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리그에서 막 최고 중에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는 사람들 몇 명만 남아서 경쟁하는 한산한 리그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한산한 리그에 없는 훨씬 더 재능 있고 위력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요. 그 리그에 없어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해 매일 1시간씩 5년 동안 공부하면요. 매주 40시간씩 45주 동안 공부하는 셈이죠. 이건 거의 1년 내내 공부한 양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1시간만 공부하니까 집중력을 온전히 거기에 다 쏟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접고 1년 동안 완전히 공부에 집중한 거랑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네, 이건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심장이라는 걸 환자에게 이식한 윌리엄 드리브스 박사는요. 수술하기 전에 매번 이 말을 속으로 계속 말했다고 하는데요. 연습하자. 그리고 더 연습하자. 이 원칙을 지키면 실제 수술할 때 수술 과정이 몸에 배서 거의 일상이 될 거니까 연습하자. 네, 여러분. 사과를 한 입만 더 베어 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겁니다. 윌리엄 박사가 인공심장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잖아요. 그럼 세계 최초로 인공심장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로버트 자빅인데요. 의대에 지원을 할 때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3수까지 했는데 계속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냥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계속했어요. 그는 결국 지방에 있는 한 의대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는 그 전까지 그 누구도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던 의학적인 개가를 이뤄냈죠. 의대에 떨어질 때마다 그는 그냥 이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한 입만 더 물어보자 라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를 한 입 더 베어 무는 힘, 이거 어디서 나오나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면도날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앞서 올림픽에서 기어이 금메달을 딴 캠벨의 사례에서도 나왔고 정비소를 운영하는 가족들 사례에서도 나왔죠.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내 열망을 얼마나 더 자세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가. 이게 보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밥 프록터는 말해요. 한 번에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30배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여러분이 만약 영업직이라면요. 매일 아침 한두 달 후에 발표해야 할 영업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주 비행사들 훈련하는 거 보면 실제 우주랑 유사한 환경과 상황을 두고 시뮬레이션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미리 겪어보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뭐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저자 밥 프록터는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1시간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울 정도로 성과가 개선된다고 장담합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업계 1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동료들보다 30배 혹은 40배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아니다. 경주마 암드처럼 이 직원들은 아마도 3% 혹은 4% 정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연봉의 차이로 보면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루를 계획해 봤거나 그냥 1시간씩 머릿속으로 연습을 했을 것이다. 무엇을 했든 그 차이는 면도날이 가르는 틈만큼 작았을 것이 분명하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든 여러분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해보십시오. 다만
그냥 확신만 하는 게 아니라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세요. 이건 제가 제 온라인 클래스인 시간압축 클래스에서 엄청나게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확신의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하던 걸 실제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시뮬레이션 없이 생으로 처음 해보는 사람하고는 퀄리티 자체가 다르게 출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표 지점까지 가는 길에 뭔가 잘 안 풀리고 꼬이고 그럴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 자체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도 더 해봤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걸 할 수밖에 없게 여러분을 조종할 겁니다. 조종한다. 이러면 보통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건 정말 좋은 조종이죠. 어떻게 조종을 하냐면요. 제2의 노력을 하게 조종하고요. 사과를 한 입 더 베어 물게 조종을 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면도날로 그은 듯한 예리한 차이, 그 우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면도날만큼의 차이를 길러내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막 생각하지 않아도요. 나중에 보면 그 차이를 그냥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친 마음, 왠지 모르게 뜻대로 안 돼서 꼬여있는 마음 푸세요. 그냥 어제의 나보다 티끌만한 차이만 두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보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네, 여러분. 행운은 없습니다. 운이란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담는 겁니다. 실패도, 성공도, 건강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주로 소개하는 생각의 힘에 관한 명저들, 지금의 명저들을 만들어낸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의 힘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직 이 생각의 힘으로 사람이 상황을 진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오늘의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곧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을 계속 들으시다가 몇 번째 뭔가 머리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알겠다가 되는지 정말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특히나 오늘 영상은 아침뿐만 아니라 밤에 눈을 감고도 자주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작품의 특성상 앨런의 이야기를 주로 인용하되 고전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생각보다는 자신은 일을 적당히 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부를 이루는 근본 원칙 가운데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또 여기 폭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끈질긴 병마와 싸우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할 용의는 있지만 본인의 식욕을 통제하는 것은 애써 외면하고 있어요. 기름기 많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몸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편 저기엔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고용주가 있네요. 그는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사람도 부를 얻을 자격이 없죠. 이러다가 나중에 회사가 파산해도 그 상황은 자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그는 그저 상황만을 탓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은, 그리고 모든 상태는 생각에서 옵니다. 나의 몸은, 나의 세계는 나의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필히 자신의 사람됨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을 정리정돈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본 사람이라면 상황이 결국 생각에서 자라난다는 걸 절절히 통감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라는 건요, 정신이 변하면 상황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는데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이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여러분의 내면이 외부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주인이고 상황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여러분 손으로 직접 상황을 결정하고 만들고 해체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결정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겠죠. 결정하는 존재는 자신이 아는 걸 가지고 결정하고요. 그러니 내가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개선하려고 안간힘을 써봐야 소용없어요. 자신을 개선하는데 소홀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개선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어이 자신의 두 손에 거머쥡니다. 반면에 외부에서 뭔가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벽에 부딪혀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온 정신을 예리하게 가다듬는 사람만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담습니다. 여기엔 어떠한 이견도 끼어들 틈이 없죠. 생각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은 소리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힘을 느끼고 사용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하죠.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파멸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각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네, 우리는 그 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애써 외면해요. 본질을 바꾸려고 안 합니다. 그 힘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 힘을 알고도 바꾸려 들지 않는 것, 그건 그냥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계신가요? 이쯤에서 제가 정말 수만 번도 더 했었던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왜 마음에 안 드는 상태를 지속하는가? 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에요. 대답은 뭘까요?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어렵습니다. 정신이란 말, 생각이란 말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죠. 말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오히려 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제임스 앨런은 바로 이 상태가 무지한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는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걸 데리고 와요. 불안해지는 거죠. 자꾸 의심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이제 곧바로 몸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몸은 마음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네. 두려움은, 불안은, 의심은 육체를 빠른 속도로 쇠약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병에 이르죠. 실제로 두려움과 불안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경계는 빠르게 손상됩니다. 이렇게 육체는 정신을 따라갑니다. 여기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무리 식생활을 바꾼다고 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죠. 생각을 갖고야 더 이상 억지로 막 참고 있는 그 음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유연해서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정신의 작용에 따른 대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육체인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건 나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녀처럼 밝고 해맑은 얼굴을 가진 96살 된 할머니가 있어요. 그녀의 표정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온화하죠. 그녀의 생각은 선하고 즐거우며 예리합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녀의 모습은 정확히 그녀의 정신을 닮았습니다. 반면에 아직 중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얼굴이 잿빛으로 덮인 남자가 있네요. 그의 정신은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지루함, 긴장으로 점철된 그의 정신은 정말 단 하루도 평온할 데가 없고요. 그의 모습은 그의 정신을 쏙 빼닮았습니다. 정신을 닦으면 늘 소녀 같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소년일 수 있죠. 이상한 요행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신에서 나오기에 나이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가만히 서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습니다. 굳건하고 옳은 생각, 투철한 목적의식으로 생긴 주름이 있는가 하면 부정하게 생긴 주름도 있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정신을 가다듬으며 살아온 이들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지는 해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고 온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겠죠. 습관처럼 품고 있는 생각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갈고 닦은 바로 그 생각이 그 습관을 만들고 바로 그 육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외부의 상황은 너무 얄팍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반면 내 안의 생각은 깊고 명료하죠. 그리고 행복의 조건도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고요. 네,
한마디로 보통 우리 상황은 복잡한데 내 기준은 다르거든요. 그러니 바꿀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바로 내 스스로의 생각의 길, 진짜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외부의 상황의 영향을 아주 부정할 순 없죠.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우리가 허락할 때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나한테는 보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쓰레기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각자 자신이 보는 보물과 쓰레기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봐라 강요하면서 갈등이 문제가 생기죠. 주변에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갈등으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차피 사람은요, 있는 그 자체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대로 남을 보니까요. 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진정 알고 있는 지식은요, 정말 오직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알게 될 모든 지식 또한 경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경험 없이 주입받은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숨겨진 힘을 찾으셔야 해요. 유혹이 있다면 안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정신이 맞다고 그 길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정신은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한다, 안 한다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내면을 키우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요, 이거 저거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한다, 안 한다. 이 질서를 지켜보십시오. 완벽한 몸을 갖고 싶으세요? 생각이 중요해요. 상황을 새롭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가다듬는 것, 이건 목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담이 될 정도로 거대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오늘 해야 할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목적이 있어야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한데 모아지고 단호해지면서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원하는 걸 이루는 과정이고요. 그러니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는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정신력이 약하나 라고 자책했던 여러분의 그 낡은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정신이란 세계는 진짜 끝없이 자랄 수 있거든요. 정신은 딱 이 정도까지만 자랄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생각은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으며 힘을 교환하고요. 이 연결이 느슨한 사람은 이제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손에 성공을 쥐어다 줘도 바스라집니다. 이게 바로 뇌의 맷집이에요. 생각의 맷집이고요. 여러분, 하겠다는 의지는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무지. 그러니까 두려움의 언덕을 넘는 과정에서 벌벌 떨지 마십시오. 네, 조금만 더 높고 조금만 더 강한 존재가 될 준비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요. 배울 준비가 되면 그때야 스승이 나타납니다. 제 아무리 옆에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내 정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성공은 사실 어떤 종류든지 노력과 생각의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은 크게 어떤 종류든 작든 크든 노력과 생각의 조화, 그 결과예요. 규모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맞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고유한 정신의 주파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인류는 성공한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누군가의 정말 선명한 그 상상은 언제인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명한 상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처한 상황이 진짜 마땅치 않아도 거기에 도달하려는 마음은 여러분의 상황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신이 그렇게 예리하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신을 따르는 몸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여기 가난과 힘겨운 노동에 짓눌린 젊은이가 있어요. 그는 교육도 못 받고 세련된 기술도 없습니다. 그저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꼼짝 않고 일해야 하는 처지죠. 하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성, 교양,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요. 그는 그의 비전을 마음에 그리면서 키워갑니다. 더 많은 자유와
더 큰 세계에 있겠다는 그 그림이 매일 밤 그를 사로잡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변해버린 그의 정신세계는 더 이상 그가 작업장에 붙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신의 정신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은 반드시 삶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상황이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직장인이던 시절에 제가 정말 그랬었거든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느낌, 내 집이 아닌 느낌, 내가 있을 회사가 아닌 느낌,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닌 느낌. 네, 그렇게 여러분의 정신에 맞는 상황과 사람, 공간이 들어왔다 나갔다 정말 수없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에 걸맞는 기회가 새롭게 찾아오고요. 그렇게 과거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란 사람은 바뀌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마음 깊숙이 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비전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실현됩니다. 품어온 생각에 대한 결과를 그냥 정확히 정산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을 몫에서 아주 조금의 가감도 없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처한 상황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비상하거나 추락하거나 그대로 머물거나 무조건 이 세 개 중 하나입니다.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이길 바라시나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길 바라세요?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시나요? 이건 그냥 여러분 선택입니다. 다만 억누르지 마세요.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이 있다면 끌고 오십시오.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되겠다고 상상한 그 사람이 되어 살아가 보세요. 네, 그러니 이제는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을 보고 재수가 좋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비전을 품고 기꺼이 실현과 실패로 점철된 길을 갔던 거거든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란 허들을 넘었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요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우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허들이 되게 높은 것 같고 까마득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약간의 힘만 줘도 생각의 힘은 크게 증가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딱 고정시키고 집중하는 걸 시계반을 맞추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여러분만의 시계를 만드는 겁니다. 몇 시 몇 분으로 맞출 것인지 그 시간에 맞춰서 상황이 결정됩니다. 보다 정확히는 그에 걸맞는 사람과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더 깊은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